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뭐 차이나 전기차랑 중국 주식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지금 뭐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그다음에 코스피나 이런 게 지금 주춤한 사이에 상해 종합이 이 큰 덩치의 중국 증시가 8%나 올랐습니다. 상생지수 홍콩 증시는 3.2% 올랐고요. 니케이 지수는 지금 4.8%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이유는 새로 이렇게 임명된 총리가 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이 총리라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는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구독자님이신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분인 것 같은데요. 중국분이 자주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쏴주시더라고요. 지금 슈퍼땡스를 쏴주시는데, 슈퍼땡스 감사합니다. 와우, 아주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 저자의 통찰력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슈퍼땡스 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분들도 보시는 것 같아요. 한국말 잘 하시는 중국 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다. 왜냐? 이분들도 답답한 거예요. 중국의 산업이나 경제가 많이 올라오고 그만큼 이제는 점점 올라오면서 꽃을 피운다고 하죠. 꽃을 피우면서 점점 커질 것 같은데 이런 사실을 얘기 안 해주고 한국에서 보면 맨날 중국 망한다. 중국이 뭐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30년 내내 중국 망한다는데 중국 망하지 않잖아요. 중국 대체 언제 망합니까? 그런 이상한 얘기만 하는 방송이 막 조회수가 20만, 30만 나오고 존 버나드처럼 이렇게 사실을 말해주는 방송은 조회수가 만도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두 번, 세 번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도 한 번씩 봐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중국 전기차가 왜 세계 1등을 할 거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우리 집에 있는 로보락을 찍었습니다. 로보락 로봇 청소기거든요. 어느새 대한민국 안방을 차지한 로봇 청소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어디 건가요? 중국 거잖아요. 근데 이 중국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로봇 청소기에 전기차에 모든 것이 거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축소판이죠.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이게 아마 센서일 겁니다. 이 센서들로 주변 사물을 다 파악하잖아요. 파악하면서 자율주행으로 청소를 해버리잖아요. 얘가 청소를 해버리고 이 바퀴가 달려있고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 다음에 이 모터로 이제 흡입력으로 이렇게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 모터로 흡입을 하고 그다음에 바퀴도 돌리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로 이걸 구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충전도 하고 다 들어있습니다. 2차 전지도 들어있고 자율주행 기능도 들어있고 바퀴도 들어있고 모터도 들어있고 거의 그냥 이게 미니 전기차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어디가 만들어내나요? 중국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왜 LG랑 왜 삼성은 못 만들어낼까요? 우리나라 왜 못 만들어낼까? 그거는 소프트웨어 차이입니다. 이 하드웨어 있잖아요. 이런 뭐 여러 가지 하드웨어, 이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들어가는 바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따라서 잘 만들어요. 중국도 따라서 잘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소프트웨어 SW 소프트웨어를 우리나라에 못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나왔을 때 소프트웨어 뭘로 했습니까? 그냥 구글 안드로이드로 그냥 써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그 후로 소프트웨어의 자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그 성장력이 이제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면서 삼성이나 아니면은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이제 폭락을 하고 경제 위기가 한국에 한번 올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저출산이나 이런 걸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구조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구조를 차근차근 설명해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출산이 왜 일어날까요? 젊은이들이 왜 뭐 70만 젊은이들이 왜 쉬었다 왜 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쉬겠어요? 좋은 일자리가 없고 그 다음에 자산들은 다 윗세대들이 다 움켜쥐고 있고 옛날에 까치밥이라고 있었잖아요. 까치밥이라고 열매를 다 따는 게 아니라 열매에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에서 이 뭐 감나무가 있으면 감을 다 따먹는 게 아니라
좀 까치밥을 할 수 있게 좀 남겨놓잖아요, 예전에. 네, 우리나라는 싹싹 긁어서 윗세대들이 다 갖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20, 30대가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20, 30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저 그냥 출산 안 할래요. 결혼 안 할래요. 그냥 혼자 그냥 뭐 대기업 안 다녀도 그냥 편의점 알바하면서 천천히 그냥 살래요. 그냥 저는 그렇게 살래요. 이렇게 하는 20, 30대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런 20, 30대 분들도 제가 그래도 하나는 추천드리는데 미국 지수 추종이나 뭐 ETF 있잖아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아니면 중국 뭐 ETF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꾸준히 모아 가셔라.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그렇고 아니면 뭐 내가 중소기업을 다니더라도 꾸준히 그 기업에서 꾸준히 다니시면서 그냥 많이 아끼시고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출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그거 못하게 한국은 만들어 놔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혼자라도 잘 살려면 그래도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아니면 중국 ETF나 인도 ETF나 이런 ETF에 많이 여러분들 모아 놓으셔라. 절약하셔서 20년, 30년 모아놔서 나중에 노후 대비하셔라.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이 뜨고 있고요. 그거를 제대로 말해주는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 저 말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거 중국분인 것 같은데요. 댓글을 이렇게 남겨줬거든요. 대한민국에 정직한 방송인이 없다. 방송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의 국민에게는 복이다. 아니면 매일 거짓과 가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느 분이 말하는데 이 나라는 거짓말을 해야 애국자라 하던데 애국자라고 하잖아. 거짓말. 뭐 K 배터리가 뜬다. 뭐 국내 2차 전지가 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뭐 온 우주를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아 역시나 애국자입니다. 막 이렇게 댓글 남기잖아요. 존 버나드한테는 야 너 매국노냐? 왜 중국이 좋다고 하냐? 중국 전기차가 왜 좋다고 하냐? 너 매국노구나. 이렇게 매국노 소리 듣잖아요. 자, 이런 거 보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얼마나 하면은 이런 명언이 나올까 이렇게 중국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코스피가 2.13%, 그다음에 코스닥이 1.37%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주역은 삼성전자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며칠 전이나 몇 주 전인가 삼성전자 이거 위험하다. 앞으로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가장 많이 피해볼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다. 한국은 TSMC처럼 이 파운드리에서 독점적인 뭐 이런 장악력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삼성전자가 뭐 메모리 분야에서 좋다고 하지만 그게 나중에는 AI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더 좋지 않아질 것이다. 중국이 많이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클래스가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초격차로 가자. 죄송합니다. 초격차로 가는 이런 게 삼성전자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삼성전자 직원들도 뭐 블라인드에 남기더라고요. 뭐 초격차 이렇게 했던 삼성이 이제는 원가 절감 이런 소리나 하고 있다. 그래서 참 걱정된다. 미래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삼성전자가 미래가 밝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영상 올렸죠. 이거 영상 좀 많이 봐주세요.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드렸고요. 또 2편을 또 제작하려고 했는데 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서 품은 많이 들어요. 제가 이거 하는 게 손이나 이런 정보 찾아서 제가 슈카월드가 아니고 박종훈의 지식 한방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분들 있잖아요. 다른 유명한 분들 지구본 연구소 이런 데처럼 막 여러 명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만드는 데가 아니고 저 혼자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정보 모으고 이런 거 해드리려면 많이 오래 걸려서 좀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차이나 전기차 아니면은 동기부여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은 자 동기부여가 되니까 한 번씩 좀 봐주셔라. 그래서 삼성전자 큰일 났다고 제가 뭐 몇 달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조금씩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난리가 터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보면은 6만 원대 6만 전자도 깨지게 생겼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의 부상입니다. 지금 이거 하나 그냥 예를 갖고 왔거든요. 어센드 910C 이 칩이 한동안 그러니까 중국 내 하이테크로 테스트해 왔습니다. 그래서 910B 생산도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으므로 뭐 하웨이의 910C를 미리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엔비디아의 H800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쭉 상호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이런 모드에서 엔비디아의 H100보다 더
좋게 효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910C는 추론해서 H100만큼 좋을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H100 이 칩만큼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향후 2년간 예상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중국 내에 칩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AI 칩 수요 증가는 2026년 정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25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면 컴퓨팅 관점에서 더 이상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하웨이는 새로운 어센드 910C AI 칩 샘플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웨이는 이 칩이 현재 AI 처리 능력의 황금 표준으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주력 칩인 H100 칩과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끝났습니다. 중국은 AI 칩 분야에서 따라잡았습니다. 야, 이렇게 지금 어센트 칩이라고 해서 하웨이가 이거를 만들어냈다. 이게 참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어내면서 결국에 피해를 많이 보는 데가 한국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 그래 그 다음에 중국이 또 그 노광 장비도 만들어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인베스터라고 해서 이분은 제가 중국분인 줄 알았는데 한국분이라고 합니다. 한국분인데 야, 통찰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저보다 훨씬 통찰력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는 수준이 제가 너무 수준이 높아서 이 댓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또 저한테 통찰력을 막 이렇게 주입을 시켜줘서 이 댓글로 여러분들 왜 중국이 뜨고 있고 중국 전기차가 뜨고 있고 중국 주식이 왜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박살이 나는지 이거를 요약한 댓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주식이 폭등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주식은 당연히 중국 주식이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으로 소비 위축 등이 발생했지만 강력한 제조업과 매일 혁신 기술을 발표하는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미래를 돌파하고 있다. 이게 현실인데 우리나라는 중국이 망한다. 중국 전기차 과잉 생산으로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만 했었고 있죠. 진짜 그런 사람들이 박살하고 나오는 거 보면서 참 한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자 보세요. 지난번 포스팅에도 밝혔듯이 미국 주식이 폭락할 위치에서 중국이 한 발 앞서 중국판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5년 동안 부채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는 거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디레버리징을 안 하고 계속 버블을 키우고 있죠. 그게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내 부동산 조심하셔라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디레버리징으로 자산에 대한 버블을 잠재우고 부동산 위주의 GDP 성장을 전기차, 태양열, 2차 전지 등 하이테크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과연 계속 상승할까? 중국판 양적 완화, 중국 자산에 대한 저평가를 어느 정도 상승시킬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항목이 남아있다. 이게 중요하죠. 핵심 항목이 뭘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반도체다. 우리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들어내면서 엄청나게 2010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대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GDP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걸 쭉 끌어올리면서 대만도 올라갔고 한국도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부동산도 버블이 되고 억만장자도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잖아요. 지금 예전보다. 그런데 그 핵심이 바로 반도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는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하면 주식과 부동산이 폭등할 것이라고 포스팅하였다. 그런데 한 발 앞서 중국이 중국판 양적 완화를 해서 중국 주식이 상승하고 있다. 중국이 빠르게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장비와 소재를 국산화하고 있지만 미국이 강력하게 반도체 수출 금지를 내세우면 중국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이 DUV 장비, 이게 노광 장비죠. DUV 장비뿐만 아니라 EUV 장비도 개발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개발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뭐 비밀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일부러 흘리는 정보일 뿐이다. 맞습니다. 뭐 일부러 흘리겠죠. 그래서 중국은 반도체 자립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는 아주 중요하다. 반대로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하면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붕괴할 것이다. 왜냐? 중국 수요가 붕괴하면서 결국에 그렇게 폭등했던 주가들은 내려오겠죠.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를 빼겠죠. 투자금을 빼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투자금을 넣겠죠. 그러면은 엔비디아든 퀄컴이든 뭐 AMD든 이런 반도체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의 이 나중에 이제 가이던스라고 하죠. 미래 성장률이 팍팍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냐?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미중 패권 전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반도체다. 그重要성은 중국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아, 이런 기타 인베스트 이분이 자 한국 분인데 야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거를 댓글로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바로 이게 여기에 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누가 이기냐 그거에 따라서 누구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치킨 게임이다. 이거는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치킨 게임이고 중국이 꾸역꾸역 미국이 계속 규제를 하더라도 이 엄청난 인구나 아니면은 내수 시장과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꾸역꾸역 국산화 시키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하위에 지금 어센드 칩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노광 장비도 이렇게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전기차나 하이테크 분야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거기에 피해를 많이 볼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중국 증시 한번 쭉 얘기해드리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 제가 말씀드렸죠. 8.51% 올랐는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야, 차트 보면은 야, 장중에 10% 넘게 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올라갈지 몰랐다. 이렇게 급등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여기 내가 8,200원 이 선을 뚫느냐 마느냐 이게 장기 성장의 중요한 목표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뚫어버렸죠. 이거를 그냥 뚫어버려서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은 예전에 그 만원대에서 이렇게 상승할 때 있잖아요. 만원대에서 2만원대까지 쭉 상승할 때 이런 상승 흐름으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원을 돌파하고 2만원 그 다음에 뭐 3만원 4만원 5만원 한번 갔으면 좋겠다. 존 버나드님은 얼마까지 갈 것 같냐 그거는 안 알려줍니다. 제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고요. 그건 안 알려드리고요. 제가 이 시점에서는 제가 바닥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리밸런싱 할 때가 아니고 이때는 바닥이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 아니냐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리밸런싱 왜 안 해요? 미국 주식으로 왜 리밸런싱 안 하나요? 왜 이걸로 고생하나요? 미국 주식으로 수익 보세요 하는데 이제 한번 보세요. 미국 주식 제가 고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미국 주식 사랑하지만 주식을 볼 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주식이 저는 많이 고평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규 매수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고 신규 매수를 한다고 해도 저는 금이나 제가 말씀드린 금도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S&P 500 그 다음에 SCHD 이 정도만 제가 조금씩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빅테크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왜 오르냐 이렇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주가 지수가 경기 부양책 효과에 9년 만에 7.7% 최대 7.7% 상승을 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기사 어디 갔더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도 B컷 물가 안정세의 기대감. 그래서 미국이 지금 11월에도 B컷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냉정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미국 증시는 신이다. 미국은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여러분 금리 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라는 게 여러분들 여기다 그냥 쓸게요. 금리라는 게 여러분들 금리가 올리면은 과열되기 때문에 이거를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내리는 거는 가속 페달을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중국 증시가 금리 인하하면서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왜 금리 인하를 지금 추진할까요? 왜냐? S&P 500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경기 지표도 다 잘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왜 금리 인하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지금 또 11월 달에도 왜 또 0.25도 아니고 0.5%를 급속도로 하려고 하는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미국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앨런이 계속 국채 발행을 계속하고 있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경제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계속 S&P 500이나 지금 이런 거를 펌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금 뭐 실적이 뭐 18%나 올라버려서 역대급 지금 S&P 500 성장률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이렇게 조금 미국 정부에서 마사지를 해서
펌핑을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자 이거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미국 대선까지는 어찌 됐든 경제가 좋게 보이기 위해서 계속 돈을 풀면서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선 지나서 어떻게 나올지. 왜냐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기타 뭐 국제 정세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은 지금 헤즈볼라 지금 계속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고 있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레바논은 이게 나라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렇게 공격이 오면은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막고만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게 걱정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전쟁이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거를 계속 지원하는 데가 미국인데 과연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을까? 이런 성장을 막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비컷을 하는 것도 조금 의심이 든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과연 지금 괜찮은 건지 계속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경제 정책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은 중국이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 중국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금리 인상한 게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중국 반도체나 중국 주식이나 이런 거를, 중국 경제를 죽이기 위해서 미국이 미국으로 다 돈을 빨아들이는 건데, 쉽게 말해서 양털깎이를 한 건데, 그게 이제는 미국 자체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이제 내가 발등에 찍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 돈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공격적으로 이제는 양적 완화를 필 수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증시는 4% 빠지는데 중국은 뭐 6%, 8%까지 올라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중국 증시가 지금 6% 가까이 급등한, 그러니까 8% 가까이 급등한 네 가지 이유를 박형기 기자님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분이 중국을 많이 소개해주는 기자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기지 금리 인하. 이 모기지 금리가 지금 인하가 됐죠. 그래서 LPR 금리, 대출 우대 금리도 0.3% 낮췄다. 그 다음에 시중은행 기존 모기지 금리도 0.5% 인하할 전망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돈이 더 풀릴 것 같으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각 지방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뿐만 아니라 각급 지방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그래서 광저우시에서는 주택 구입 모든 뭐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고요. 상하이와 선전시는 외국인 구매자의 주택 구입 제한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첫 주택 구입자의 최소 계약금 비율을 15% 이상 낮출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수는 예상보다 덜 위축됐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 지수가 위축되기는 했지만 예상보다 지금 보면은 9월 공식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는 49.8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49.1보다 개선된 것이며, 로이터의 예상치 49.5를 웃도는 것이다. 그래서 50% 이상이 활황, 이하는 위축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개월 연속 50% 미만을 기록했지만 시장에서 예상을 웃도는 것은 증시 랠리에 일조를 했다. 그래서 국정절을 앞두고 대거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래서 국정절 연휴가 올 거예요. 지금 중국이 이제는 연휴가 올 건데, 그 국정절 연휴를 맞이해서 대거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이제 휴장을 곧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쭉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장이거든요. 그거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거 한번 이렇게 쭉 다음 주 1일부터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증시는 휴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다 읽어드리고 가야죠. 그래서 미국 대선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지금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인플레 완화됐다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돈이 풀리면은 다 이런 돈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중국으로 너도 나도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모기지 금리를 내린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모기지 금리를 0.5% 내린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세계의 돈들이 다 중국 증시로 들어가려고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지금 보면은 맥모닝을 못 먹는다고 전 세계 달걀 인플레이션, 이제는 달걀이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터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달걀이 또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커버드콜, 타이거 커버드콜 ETF가 실종이 순자산이 3조 원 돌파했다. 근데 제가 커버드콜 이거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프리미엄 뭐 커버드콜 이런 옵션 들어간 거 저는 절대 사지 마라.
이거 절대 건들지 마라. 그런데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얘기해주는 이런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못 찍고 있어서 죄송하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MI 지수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 10명 중 8명이 퇴직연금 도입 선호. 그래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죠. 그래서 도입해서 우리가 지금 뭐 잘 할 수 있게 퇴직해서 뭐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과연 진짜 직장을 유지하기도 요즘 힘든 시대인데 중소기업까지 이렇게 퇴직연금을 잘 유지해 줄까요? 그래도 해준다고 하면은 좋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회사별로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DC형을 못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DC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뭐 제가 할 수 있으면 나중에 해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달 4일 중국 전기차 관세 투표가 지금 열린다고 하는데 막바지 협상 결말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산 전기차 최고 관세가 46%거든요. 이거를 설득을 하고 있다. 설득을 해서 지금 이태리나 독일이나 스페인은 꼬셨거든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65% 이상인 EU 국가 15개 회원국이 반대를 하면 부결된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독일을 이제 거의 중국 편으로 꼬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지금 투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만약에 투표가 제대로 안 되고 결국에 관세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중국도 카운터가 있거든요. 중국도 유럽에 대한 뭐 다른 뭐 고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돼지고기나 브랜디나 이런 데에다가 관세를 매길 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 안 좋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 증시 지금 보면은 EV 에너지가 20%나 올랐습니다. 선화전자도 19%, 차이나 전기차에 있는 구성 종목들이 뭐 20%, 19%, 18%, 15%, 14%, 12% 이렇게 쭉 올랐다. 텐치리튬은 상한가 같네요. 그 다음에 강북리튬도 거의 상한가 같고요. 거의 상한가 대부분 같고, 비아디도 8.21% 올랐다. 대단하죠. CATL도 11% 올랐다. CATL이 화재 났다고 하거든요. 비아디도 지금 니콜이 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급등을 했다. 그래서 제가 비아디 보유하고 있는, 제가 100주 샀다고 했잖아요. 비아디 수익률이 벌써 62% 나왔습니다. 비아디 수익률이 벌써 62%나 났다. 누구는 망했다. 중국 전기차 망해서 리밸런싱 해야 된다. 미국 주식이 짱이다. 이렇게 할 때, 그때가 저점이구나. 개미들이 그렇게 몰렸을 때가 저점이구나 해서 저는 그때 더 비아디랑 차이나 전기차를 더 많이 샀다. 이 화살표가 매수한 거거든요. 주황색 화살표가 매수 지금 자리인데, 매수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매수 엄청나게 했죠. 이 바닥에서 저는 그냥 꾸준히 모았습니다. 누구는 리밸런싱 할 때 저는 꾸준히 모아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하는데 가격이 떨어졌다고 리밸런싱을 하나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라. 물론 가격이 떨어졌다고 리밸런싱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가치가 만약에 떨어져서 가격이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리밸런싱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단순히 가격만 떨어졌다고 리밸런싱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장기 투자한다고 5년 이상도 투자 안 했는데 2, 3년 투자하고 이거 주식 안 좋네, 이거 리밸런싱 해야겠네, 잘 가는 미국 주식 최고점에서 3배 레버리지로 갈아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돌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 3배 레버리지로 지금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걸로 뭐 복구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존 버나드랑 투자하는 거는 수익률 대회가 아니고요. 장기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후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별로 그렇게 짧게 시황을 해드리지만 큰 틀에서는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어떤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이 투자했을 때는 뭐 실패를 하더라도 3년, 5년, 3년 이상, 5년 이상 한번 해보고, 실패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조금 떨어졌다고 이거 팔고 수익률이 더 좋은 미국 주식 3배 레버리지로 가서 그걸로 수익을 내서 뭐 차전의 수익률을 뛰어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웠는데 개같이 실패했죠.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라.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별로 좋지 않다. 매번 말씀드렸으면 그냥 분산 투자하고 그냥 쭉 끌고 가라. 노널드 리드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 청소부였다가 100억 이상 보유했던, 100억 이상 억만장자가 됐던 미국의 청소부 로널드 리드는 어떻게 투자를 했냐.
아니 그냥 100종목 있잖아요. 그게 상장 폐지를 당하든 더 많이 오르든 그냥 꾸준히 갖고 갔더라고요. 노널드 리드는 뭐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그냥 여러 가지 종목을 쭉 보유하면서 쭉 끌고 가니까 나중에 100억이 됐다. 그게 30년 40년 끌고 가니까 100억이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아 이제 미국 주식이 더 잘 된대 그럼 그거 팔고 절로 갔다가 아 이제 또 중국 주식이 잘 된대 그럼 미국 주식 팔고 여기 왔다가 그렇게 제발 하지 말라. 그냥 좋은 주식을 여러 가지 있으면 여러 개 그냥 분산 투자해서 쭉 끌고 가셔라. 그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남는 게 있죠. 그리고 좀 여러분들 제가 좀 잔소리 하는 것 같은데 책 좀 읽으세요. 책 있잖아요. 제시 리버모나 아니면은 피터 린치 뭐 워렌 버핏은 자기가 책을 안 썼지만 워렌 버핏이나 벤자민 그레이엄 뭐 여러 지금 주식 그루들 있잖아요. 그루들의 주식 명인들의 책 좀 읽어봐라. 책 좀 읽고 주식시장 역사를 한번 보셔라. 대폭락, 대공황이 있었을 때랑 그런 것 좀 한 번씩 보시고 좀 짧은 면만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남한테 조언하지 마시고요. 그런다고 댓글로 뭐 2차 전지 사라, 국내 2차 전지 사라, 미국 주식 사라, 그걸로 복구해라. 그렇게 아는 척 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진중해지셔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주식이 왜 급등을 했냐. 최근 중국 주식의 급등은 미국이 재산업화를 이룰 수 없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재산업화가 뭐냐면 제조업을 리쇼어링 하려고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 리쇼어링 대표적으로 인텔이었잖아요.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에서 멸망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룰 수 없는 이유를 잘 이해하게 했습니다. 중국 주식 시장은 며칠 동안만 상승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에 대한 관심을 잃고 주식 시장에서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미국 주식은 수십 년 동안 상승해 왔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 미국의 이런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데 이게 아마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겠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주식으로 수익률이 좋고 너무 금융화되어 있고 탈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증으로 지금 중국 주식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휴장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테슬라도 지금 상하이에서 수출용 중국산 자동차가 100만 대 출하를 했다. 테슬라가 이제는 100만 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상하이에서 생산된 것만 수출이 100만 대가 넘었다. 어마어마하죠. 테슬라가 상하이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리고 수출도 많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중국의 이런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면은 친중이냐 매국노냐 이렇게 하니까 참 이런 사실도 전해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제가 많이 해드려거든요. 그래서 좀 잔소리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요 뉴스 2개만 보고 다음번 2부에서 또 해드려야겠네요. 지금 CATL이 지금 화재가 났다고 하거든요.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CATL이 공장이 화재가 났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도 나와 있는데 부상자는 없다고 합니다. 부상자 보고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CATL이 공장에 화재가 났는데요. 중국 남동부 푸젠성 닝더시에 위치한 CATL Z 공장이 화재가 발생을 했다. 쭉 보니까 쭉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3시께에 빠르게 진화가 됐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화재가 났긴 했는데 배터리가 뭐 열 폭주를 해서 터지거나 그렇게 했으면은 진화가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진화는 빨리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2가지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죠. 중국은 그러니까 배터리 화재가 나도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진화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배터리 화재는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의 뭐 열 폭주로 인해서 엄청난 화재는 아니기 때문에 사상자가 없고 빠르게 진화된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랑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주식은 급등을 했다. 그 다음에 비아디도 지금 보면은 해치백이랑 SUV가 10만 대 리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향장치 결함으로 부품 미세 균열로 과열 및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중국 생산분을 전량은 아니겠죠. 리콜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향장치 CEPS 컨트롤러가 제조 공정상 문제로 장치 덮개를 덮을 때 컨트롤러 회로 기판에 커패시터와
간섭을 일으켜 커패시터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어 커패시터 미세 균열은 차량의 운행 중 회로 단락, 쇼트라고 하죠. 쇼트를 확대 유발해 커패시터 과열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니콜을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악재잖아요. 어떻게 뭐 악재라서 예전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급락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급등을 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재가 떴는데도 급등을 하는 거 보면서 지금 몇 프로 급등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가 왔는데도 지금 뭐 CAT는 11% 올랐고요. 비아디는 8.21% 오르는 거 보면서 그만큼 힘이 엄청나게 세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지금 중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돈은 아마도 반도체, 2차 전지, 뭐 전기차, 하이테크 산업, 로봇, 하이테크 산업에 쭉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쪽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도 쭉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산업들이 커지면서 계속 커지면서 석유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의 이런 수요도 아마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스바겐이나 BMW나 아우디, 그다음에 지금 일본 자동차들이 서서히 지금 중국에서 몰락하고 있고 아예 독일 내 공장도 폐쇄를 하는 게 다 이런 이유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뭐 중국이 과잉 생산해서 중국이 뭐 전기차에 무덤이 생기고 전기차 재고가 쌓이면서 망할 것이다. 이런 엉뚱한 해석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그런 해석을 보지 말고 제발 존 버나드 유튜브를 좀 공유 좀 해줘라. 그거 다 잘못된 지금 잘못된 정보다 이렇게 하고 존 버나드 유튜브를 좀 공유 좀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도 많이 좀 봐주시고 광고도 또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뭐 독일이나 유럽의 자동차가 서서히 내려오고 관세로 아무리 중국 전기차를 막으려고 해도 중국 전기차를 막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과잉 생산이 아니라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정리해서 뭐 연휴 동안 한 번씩 영상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지금 이제는 다시 살아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면 또 청기누설인데 10월 달에 브릭스 회의가 또 있습니다. 브릭스 회의에서 또 브릭스 화폐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금 40%와 그 다음에 원자재 60%뭐 기반으로 된다고 하는데 금의 이런 또 모멘트, 금의 또 성장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브릭스 이 경제 체제, 이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이 브릭스가 계속 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조금씩 해드릴게요. 다른 데선 잘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 국제 정세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상황은 지금 지정학적 이런 상황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1급 패권에서 이제 점점 이게 다급 패권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투자에서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가운데 한국은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이 저출산과 부동산 폭등과 부동산에 너무 몰린 이런 자산 문제, 그걸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붕괴와 여러 가지 지금 국내에 터지는 여러 가지 부채, 가계부채 위기, 이런 얘기도 제가 조금씩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 번씩 봐주세요. 그런 거 영상 올리면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너무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오른다고, 급등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신나서 이런저런 얘기 해드리고요. 최신 뉴스들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 뉴스들은 영상이 지금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요. 저는 뭐 중국 증시가 계속 살아나서 여러분들 차이나 전기차로도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